오늘 리뷰할 영화는 개봉한 지 2달이 지났지만 꾸준한 인기로 400만 관객을 돌파한 주토피아입니다.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기에 앞서 저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성향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쿵푸 팬더나 겨울왕국도 별로였고요. 월리나 드래곤 길들이기도 재미없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아기자기하고 발랄한 영화보다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의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저의 이런 성향을 감안하고도 저는 이 주토피아는 재밌게 봤어요. 주토피아가 다루는 큰 주제는 차별과 편견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애니메이션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령 애니메이션 다 유치하고 내용도 별거 없어. 지금까지 내가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도 별로 없었잖아. 주토피아도 똑같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토피아가 저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견을 깨버렸어요. 아,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무겁고 사회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선입견이란 주제를 놀랍도록 자연스럽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다뤘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은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의 논란이 꽤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디즈니는 이런 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공주와 개구리에선 흑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라푼젤이나 겨울왕국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순종적이고 남자에게 기대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주적인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주토피아는 주제 자체가 차별이에요. 이런 디즈니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디즈니는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팬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디즈니를 칭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일단 영화 전체적으로 이야기 진행이 빨라요. 영화의 극초반을 예로 들자면 주디는 경찰이 되려 하고 부모님은 반대하지만 경찰학교에 들어가서 훈련 받고 경찰 되고 주토피아로 상경 끝! 굳이 시간을 질질 끌지도 않고요. 딱 필요한 대사만 하고 빠르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디의 감정에 이입해야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도 하고 나무늘보 씬에선 일부러 한 템포 쉬어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인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주디입니다. 일단 너무 귀여워요. 모든 게 다 귀여워요. 행동 하나하나 다 귀여워요. 귀엽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주디는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힘겹게 최초의 토끼 경찰이 되었지만 토끼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디는 차별과 선입견을 싫어하지만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동물을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차별하는 모순적인 캐릭터입니다. 주디는 여우 기데온에게 핥혀져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편견을 가지는데요. 이런 주디의 편견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닉이 의심스러워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따라 들어가는 장면, 사건 해결 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맹수들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장면이 있죠. 주디의 내면과 편견을 상징하는 물건도 있는데요. 바로 여우꺼저 스프레이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여우꺼저 스프레이를 챙기기도 하고 닉이 위협할 때 여우꺼저 스프레이를 손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과의 인터뷰 후에 고향에 내려가서 자책하는 장면부터는 여우꺼저 스프레이는 볼 수 없죠. 이는 기데온이 진심으로 주디에게 사과하고 기데온과 부모님이 편견에서 벗어나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주디가 스스로 트라우마와 편견을 극복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데온이 그랬던 것처럼 닉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죠. 다음은 닉입니다. 닉의 초반 이미지는 꾀돌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여우의 표준이죠. 하지만 사실 닉은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원래 성격을 감추고 전형적인 여우의 교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이것은 다른 동물들의 선입견 때문에 닉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영화 초반에 주디가 가지고 있던 여우꺼저 스프레이를 보고 이 토끼 역시 여우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주디를 그렇게 미워했지만 주디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며 주디가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준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열죠. 하지만 주디 역시 편견이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주디를 떠나버립니다. 주디가 닉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주디를 닉이 안아주는 장면은 사과에 진심을 담아야만 화해와 포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장면이 바로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닉은 주디와 함께 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주디는 차별받고 차별을 싫어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차별하는 캐릭터고요. 닉은 차별로 인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사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캐릭터가 다양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주디와 닉 외에도 등장하는 동물 캐릭터 하나하나를 정말 잘 살렸어요. 이게 말이죠, 영화에서 아주 잠깐 등장하는, 단 1초만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해도 그 동물의 특징을 잘 잡아내서 표현하는데 이게 진짜 꿀잼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차에서 내리는 쥐돌이들이라든가 기린들이 음료수를 사먹는 장면도 있죠. 미스터 빅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저는 뭔가 엄청 큰 곰이 나오나 했는데 작은 생진 거 보고 재밌었어요. 쥐 가족의 결혼식 파티를 여는 건 귀여운데 이를 지키는 보안 요원들은 엄청 큰 곰들이고요. 이런 반전의 매력들을 주토피아는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 영화가 동물 캐릭터로만 눈요기 하는 게 아니죠. 주토피아는 각종 동물들이 모이는 도시답게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디가 주토피아 익스프레스를 타고 도시를 한 바퀴 돌 때 처음으로 구경하게 되죠. 그리고 주디와 닉이 수사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오가는데요. 동물들을 보는 것만 해도 재밌는데 배경이 계속 바뀌니까 눈이 계속 즐거워요. 그러다 보면 다음은 어느 지역으로 갈까 하고 어느샌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볼 때 기준이 있어요. 전 연령이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쉽게 영화를 이해하는가, 어른들이 봐도 전달받는 메시지가 분명한가 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영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라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토피아의 큰 주제는 차별과 편견이란 말이죠. 이런 메시지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영화를 보러 가면 아이들은 자고 어른들은 만족스러워하며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만큼 주토피아는 어른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는 평이 많은데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단지 귀여운 동물들이 나올 뿐이죠. 그만큼 주제가 일단 너무 무겁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등장하는 각종 패러디에 마약, 정치, 사회풍자 등등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 투성이에요. 아마 초등학교 6학년쯤은 돼야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하나는 그 상상력에 감탄한 인사이드 아웃이고요. 다른 하나는 편견과 차별을 주제로 저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견을 깨준 영화 주토피아를 들고 싶네요. 내용은 무겁지만 표현은 귀엽게 각종 패러디와 사회 풍자까지 다루는 본격 어른을 위한 동화. 아직 관람하지 않으셨다면 시간 내서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어린 자녀들과 함께 봐도 되나요? 라고 여쭈신다면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귀여운 동물들만 보고 내용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가족 영화인데도 전 연령이 재미있게 관람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쉽게 영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 영화의 아쉬운 점으로 남겠네요. 주토피아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누르시면 리뷰영희 채널의 최신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영희 채널의 부엉이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